과학기술 10강입니다. 질문이 있어서 수업합니다. 똑같습니다. 1문단, 2문단 했더니 진동 센서는 앞전효과 얘기가 나옵니다. 그지? 앞전효과 많이 들었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3, 그죠? 아하. 앞전효가 나오고 3, 위의 그림으로 앞전효가 이해할 수 있지 그림을 이해해란 얘기고 4, 민감도 진동센서 5, 이렇게 마지막 문장 꼭 읽어봐라 했죠.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높은 센서는 그러니까 이걸 화제는 여기 나오는 진동 센서 기술에 대한 얘기죠.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문단부터 갈게요. 1문단 첫 문장에 나오는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기, 그리고 주파수. 우리가 많이 보던 그림이죠. 요거, 이 그림입니다. 요게 한 주기죠. 맞지? 골, 마루,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죠? 다 아는 개념이고, 이 주기가 요런 줄이가 있고 봐봐. 그 다음에 우리가 읽다 보니까 요렇게 좀 더 빠른 것도 있었지. 그죠? 했을 때 알다시피 어느 게 주파수가 높아요?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파란 게 주파수가 높았지. 따라서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무슨 관계였다? 반비례 관계였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음악 지문이나 기타 많은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마루, 골 이런 개념도 우리가 진폭이라는 개념도 알 것이고 어쨌건 이미 알고 있는 개념 같아요. 그 다음 단위가 헤르츠라는 것도 아이고야 헤르츠도 나오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 진동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나오죠. 산업 현장의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입니다. 산업 현장에 쓰이는 생산 기계는 정말로 초정밀해야 되겠죠. 맞지? 그런데 거기에 진동이 발생하겠죠, 분명히. 그 진동은 뭐를 감소시킨대요? 제품의 수율을 감소시킨다 하면서 수율 떠풀이를 보았더니 제조된 제품들 중 상품으로 쓸 수 있는 질을 갖춘 제품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총 생산된 제품 중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의 비죠. 따라서 불량률이죠. 이거는 불량률을 증가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제품의 수율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는 불량률을 증가시킨다. 당연하겠죠. 따라서 초미세 공정이 요구되는 생산 공정. 초미세라 했습니다. 그죠? 그냥 미세도 아니고 초미세. 이 진동으로 인해서 불량품 비율이 증가하고, 맞죠? 불량품 비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제품의 수율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생산 비용이 증가되겠죠. 100개를 생산했는데 10개가 불량품 되었습니다. 어차피 100개를 목적으로 한다면 또 10개를 또 했더니 또 9개밖에 안 됐죠. 111개, 112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야기하면서 불러일으키면서 있답니다. 따라서 이 글의 화제, 이제 앞으로 뭐 하겠다 나는 이러한 진동 센서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거죠. 불량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술을 장악하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이 딱 발생한 것을 감지하고 삐 소리를 내주면, 맞죠? 아, 지금 진동이 좀 큽니다. 삐 소리 내면 좋겠죠? 뭐 그거 산업 현장뿐만 아니고 우리 만약에 일상이라 하더라도 진도 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동이 일어났다면 삐 소리 나면 좋잖아 어쨌거나. 그 내용이겠네요. 진동을 뭐 할 수 있는 것?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거죠.
맞죠? 그렇다면 이 진동센서 기술은 민감도가 높을수록 그 장치는 아주 우수한 장치라는 것은 너무너무 명약관화한 사실이겠지. 이 문단 가겠습니다. 진동센서 기술은 일반적으로 뭘 이용한다? 앞전 효과를 이용한다 하고, 앞전 효과가 무엇인가는 이미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앞전할 때 앞이 뭐죠? 압력이죠. 전자가 바로 전기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 압력 같은 그런 힘을 받으면 전류가 생성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스를 하든가, 맞죠? 그래서 이 압 하면은 전이 생긴다라는 것은 1880년 프랑스의 퀴리 형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랍니다. 퀴리 부인과는 달라요. 퀴리 부인의 남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퀴리 형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으로, 자, 두 가지가 있죠. 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있다 이거죠.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즉 외력, 외부 압력이겠죠. 외부의 힘이죠. 외력이 가해지면 뭐가 생기고 전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재료에 전압이 걸리면은 기계적인 변형이 생긴다. 뭐 이런 A의 경우와 B의 경우가 있다 이거겠죠. 지금요. 서로 방향이 지금 반대라는 것 정도는 캐치했죠. 쉽게 얘기해서 A는 정방향이고 B는 옆방향이죠.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눈치 빠르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A를 뭐라고 한다? 직접 효과 또는 1차 압전 효과 혹은 정압전이라고 얘기하고, B를 역압전 효과 또는 2차 압전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이제? 1차죠. 오늘 얘기하게 될 이 진동 센서는 뭘 이용한답니까? 1차 압전 효과를 이용한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가 가해져서 기계적인 외부 힘이죠. 외력. 외부에서 힘이 가해집니다. 그거를 재료에 가해서 재료가 기계적으로 뭐 되면 변형되면 전압이 발생한답니다. 갑자기 이 문단의 그림이 있죠. 실제 이거 3문단에 있어야 될 그림입니다. 자, 일단 3문단 보면서 2문단 그림을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문단과 3문단을 같은 곳에 두고 여러분들 수업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압전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압전 물질인 수정이랍니다. SiO2죠. 그죠? 규소하고 산소. 그래서 보았더니 보세요. 이게 지금 수소 결정의 모식도라고 하지. 모양의 형식을 그대로 그린 그림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모양 어떤 형식을 그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냈다는 얘기죠. 자, 이건데 보세요. 그림을 한번 봅니다. 했더니 요런 것들이 있죠. 지금 힘을 이거는 당긴 거죠. 맞지? 요거는 압축 방향은 힘을 갖다가 서로 밀었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밀었습니다. 자, 이거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서 제가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그랬더니 봅니다. 상식적으로 봐봐봐. 이제 그 그림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인장했다는 얘기는 이 양쪽으로 힘을 줘서 압축시킨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갖다 밀었죠. 그죠? 이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간격이 좀 더 벌어지죠. 압축을 했더니 더 뭐합니까? 거리가 좁아지죠. 맞지? 그랬을 때
이 이온들이 지금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림과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가하여 수정 결정을 인장하거나 뭐하거나 압축을 하면 화살표 방향처럼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위치 변화로 인하여 왜?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이렇게 이 위치로 있다가 맞죠? 이 위치로 있다가 요거는 인장되었을 때는 위치가 좀 더 벌어지고 압축되기가 좀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생긴다? 이것도 우리가 몇 번 넣은 말입니다. 분극현상이란 단어. 자, 분극현상의 뜻풀이가 뭡니까? 전하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분극현상. 그지? 긴장상태라 말도 했고요. 그 다음 생물 시간에는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런 말도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입니다.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교과서 수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수능 특강 수준은 맞아요. 자, 어쨌건 저는 국어 선생입니다. 국어 선생인데 방금 생물도 있었고요. 그죠? 온갖 것 다 있었습니다. 국어의 범위가 저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 어쨌건 분극했을 때, 자, 그렇다면 국어를 본다면, 분극은 뭐죠? 나누었다. 뭐로? 양쪽으로 나눠진 거죠. 자, 이거는 국어로 본 겁니다, 이제. 그게 전하의 뭐다? 쏠림 현상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거죠. 인장을 했더니,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는 위쪽에 있고, 마이너스는 아래쪽에 있고, 압축을 했더니, 플러스가 아래쪽에 있고, 마이너스가 위쪽에 있더란 얘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이것도 국어 영역은 아닌 거 같는데, 전하라는 것은, 자, 전기장이 뭐죠? 팔요일이 발견했잖아, 그죠? 패러데이. 이 패러데이가 발견한 전기장이 전기 어력이 미치는 범위 아닙니까? 그지? 그 전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 혹은 양극에서 음극이라는 것, 이거는 국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그렇다면 보세요. 이 방향은 인장되었을 때 전기장의 방향은 이래 되겠지. 맞습니까? 압축되었을 때 전기장 방향은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해야 되는 거 맞잖아. 지문에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구가 아닌데. 어쨌건 지문에 있는 것만 본다면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된다. 어떤 애들, 선생님, 왜 전기장이 방향이 반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인 건 알겠는데, 그림에 나왔습니다. 전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것은 도저히 지문을 통해서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이래 따지면은, 이거는 킬러 지문이죠. 제가 지금 어디까지 국어 선생이 다뤄야 될지는 제가 좀 막막하긴 합니다. 솔직히. 자, 그래서, 어쨌건, 이해했습니까? 전기장은 분명히 우리가 수능 특강 이 교과서라면 만약에 패러데이 나왔습니다. 자, 전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며 수정 결정의 변형 정도가 클수록 이런 것들은 무슨 식이라 했습니까? 제가 비례식이니까 정리해둬야 되죠. 맞죠? 그래서 뭐 할수록 변형 정도가 클수록 형성되는 전기장이 더 크게 형성된다.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죠, 그죠? 변형 정도가 클수록 힘이 좀 더 세진다 이겁니다. 전기가 또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해서 변형 정도가 더 크다는 얘기가 뭐죠, 또? 이거는 국어 정도로 할 수 있겠네. 뭐 하거나. 인장력이 크거나 압축력이 더 클수록. 맞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인장력과 무슨 력? 압축력이 바로 압이라는 얘기. 이게 외부 힘이죠. 맞지? 여기서 나오는 이 굵은 실선, 굵은 화살표, 이런 것들이 외력이 되죠. 외력에 의해서, 외력이 재료, 이게 바로 재료죠. 재료에 가해져서 기계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좁혀지면 상대적 위치 변화로 분극 현상이 생겨서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지금. 되었습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압전 효과에 의해 생성된 전기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진동 센서의 원리랍니다. 앞전 효과에 의해 생성된 전기장을 측정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진공 센서의 성능은 뭐로 나타내는데 민감도라는 걸로 나타낸답니다. 많이 본 단어예요. 민감도도. 진동 센서의 민감도가 클수록 그 센서는 고성능 센서로 여겨진다. 이거는 굳이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요거는 괄호 열고 괄호 닫아 버릴게요. 왜? 일반적인 데 돼 있거든요.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다 뭐냐? 자, 이제 진동 센서의 민감도는 하니까 뭐뭐로 표현된다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수식어로 만들어야 되죠. 그죠? 자, 수식어 뭡니까? 진동으로 인한 힘이 앞전 물질에 가해졌을 때 생기는 전기장의 크기인 뭐를? 전압을 뭐로 나누어라? 가해진 힘. 이게 뭐죠? 외력이었죠. 맞죠? 이 외력의 크기죠. 그게 일반적이랍니다. 그런데 자, 단위 압력당 생성된 전압을 민감도로 정의한다 이거죠. 단위 압력당이라 했을 때는 알다시피 당 하면은 어디가 분모가 되고 어디가 분자가 되죠? 자, 단위 압력당 맞죠? 당 생성된 뭐다? 생성된 전압. 요렇게 본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보는가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것의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해진 힘이 동일합니다. 물질에. 맞죠? 동일하더라도 앞전 물질의 사이즈가 다르면 큰 놈일수록 영향받는 게 좀 적겠죠? 이 말 쉽죠, 요거? 큰 놈일수록 받는 건 힘이 같이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힘은 분명히 분산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결국 앞전 물질의 크기와 민감도는 분명히 관계 있는 거 맞잖아. 그거와 상관없이 센서의 민감도를 뭐 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위 압력당 1cm라면 1cm, 1cm 제곱이라면 1cm 제곱, 그 속에서의 전압으로 민감도를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것에 대한 이유라는 걸 이해했죠. 자, 봅시다. 다시 봅니다. 보세요. 요것만 한번 봅니다. 이게 바로 뭐다? 민감도죠. 즉, 얼마만큼 많은 뭐가 만들어졌는가? 전압이 만들어졌는가죠. 전압이 만들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최초. 외력. 외력이 왜 나오죠, 여기서? 외력과 같은 말 뭐죠? 일문단으로 미루어. 외력은 진동이죠. 지금은 현재 뭡니까? 진동 센서 기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생성 전압은 진동이 얼마만큼 있냐를 측정하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다라는 것은 전압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니까 전압이 생성되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있었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 즉 외부의 힘이 즉 뭐가 작용했다? 진동이 작용했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까지가 뭐를 이용한 진동 센서입니까? 앞전 효과. 특히 정압전 효과. 1차였나? 정압전 효과를 이용한 진동 센서였죠. 어렵지 않습니다. 3문단어입니다. 최근에는 자, 요렇게 해서 글은 요렇게 나눠집니다. 2문단에서 하나 끊어지고 2문단, 3문단은 앞전 효과에 의한 진동 센서 맞습니까? 3문단어입니다. 최근에는 더 미세한 진동을 감지할 수 있는 이게 더 좋죠. 더 미세한 민감도가 아주 우수한 진동 센서가 개발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이제
거미 모방 진동 센서랍니다. 이 중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방하고 복사했죠. 모사하여 만든 거미 모방 진동 센서랍니다. 사실 이거는 한 10년, 20년 정도 제가 국어 지문, 독서 지문을 풀다 보면은 참 많이 나왔던 거죠. 뭐 생체 모방 기술이죠, 이거 다. 맞죠? 솔직히 예전에 비행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거 20세기 수능이네. 마차와 자동차, 비행기를 비교했거든요. 그지? 하면서 비행기는 뭐를 모방한 겁니까? 새를 모방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가 저항 없이 날아가는 걸 보고 비행기 유선형 날개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거미의 감각기관을 모사해서 거미 모방 진동 센서를 만들었답니다. 거미는 솔직히 거미줄을 이용해가지고 로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맞죠? 거미줄 로프라면 정말로 우리가 스파이더맨에서 보다시피 대단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거미줄 이용해서 로프 만들고, 거미줄 이용해서 방탄복 만들고. 끝내주겠죠? 자, 이런 기술들입니다. 어쨌건, 거미는 인간이 느낄 수 없는 매우 미세한 음성이나 진동도 감지할 수 있답니다. 거미 발목 근처에 있는 미세한 균열 사이의 거리가, 자, 이게 거미를 모방한 이유인 듯 하네요. 맞죠? 거미 발을 어떻게 그리죠? 응? 그치? 거미가 있다면, 거미 발인데 이게, 여기에, 자, 발에 어디에, 발목 근처에서 이쯤 되겠죠? 맞죠? 이 발목 근처에, 그냥 제가 항상 그렇죠. 뭐든 간에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켜보면은, 그리 훨씬 이해하기 쉽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본인이 한번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발목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미세한 균열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다는 얘기지. 그 거리가 진동에 의해서 변합니다. 당연히 진동이 생기면 이게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뭐다? 균열이 진동에 의해서 뭐해? 변합니다. 이를 모방하여, 자, 이제 봅니다. 어디에? 자, 제가 일부러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기판 위에 매끈 방막을 쌓았습니다. 자, 플라스틱 기판입니다. 플라스틱이란 말 필요 없어요. 이 말이 더 좋은 말이겠지? 그죠? 전기가 안 통합니다. 백금입니다. 박막이니까 박이 뭐죠? 얇다란 얘기입니다. 그 막을 쌓았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막 여러 개겠지. 막 쌓았어요, 지금요. 막 쌓았습니다. 이 백금 박막은 전도체겠죠. 전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플라스틱 기판 위에 백금 박막을 쌓은 뒤 수나노미터 수준의 미세 균열을 만들었다 이거지. 그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균열을 만들었어.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 백금 망막의 일부 영역은 균열 사이에 서로 뭐한 게 있고 접촉한 게 있고, 자, 접촉 부분 이렇게 합시다. 다른 부분은 접촉 안 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야? 하나는 접촉에가 있고 접촉하고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겠죠. 틈이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이거 이해했습니까? 자, 이때 접촉하고 있던 균열은 진동에 의해서 틈이 뭐다? 벌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봐봐. 그렇다면 당연히 만약에 틈이 없던 부분 같은 경우가 진동에 의해서 틈이 만약에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접촉했던 면적의 변화 생겼나 안 생겼나? 생겼죠, 당연히.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접촉하고 있던 균열은 진동에 의해서 수 마이크로미터 틈이 벌어질 수 있다 했거든요. 그리고 균열은 있고 그동안 뭐가 없었는데 틈은 없었던 부분인데 맞죠? 미세균열을 만들었다 했거든. 미세균열을 만들었는데 이 균열에는 접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틈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진동이 생겼어. 했더니 틈이 없던 부분이 틈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전류가 그죠? 안 흐른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랬을 때 진동이 가해지면 당연히 접촉 면적이 변하는데 자 만약에 시험 문제는 왜 변했습니까? 자, 학교 내시 문제라 봅시다. 이까지는 모르겠다. 문제 셈 되겠죠? 왜 변했습니까? 접촉했던 부분이 틈이 생겼으니까. 맞죠? 면적은 변하는데. 자, 그래서 진동이 가해지면 면적이 변했습니다. 요 과정들 보세요. 일정한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진동이 커짐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커진다. 계속 뭐가 나오죠? 비례식이 나오지. 봐봐. 뭐 한 상태에서 이미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맞지?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동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접촉 면적의 변화가 있다 했죠? 저항이 커지면 당연히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ohm의 법칙. 그죠? ohm의 법칙.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므로 이거 ohm의 법칙 이거는 죄송합니다. 구간입니다. 자,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므로 정상적 고교과정 수준은 맞는데 아니다. 중학교 과정 정도 되나? 중학교 과정이죠. 고교 과정은 무니까 나눠지니까 안 됩니다. 고1 과정까지를 언급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자,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므로 저항의 변화나 당연히 뭐를 알면은 요걸 알면은 임막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쉽죠?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니까 아까 2문단과 3문단의 방식은 뭐를 이용한 거였습니까? 앞전 효과를 이용한 방식이었고 이번에는 뭐다? 도체 백금 소자를 이용한 거였지, 그자? 그거를 균열을 만들어가지고 맞지? 진동 생기면 그 균열 사이에 뭐가 생길 거니까 분명히 틈이 생길 거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수식 나오죠. 진동 센서에 민감되는 진동에 의해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 자, 그래서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를 밑으로 두고 그 다음에 분모를 이때의 저항 변화 값을 분자화하여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자, 잠깐만. 저항 변화 값이라는 것은 조금 더 한다라면 뭐죠? 최초하고 최후하고의 차이죠. 맞겠지? 차이죠, 차이. 그렇다면 이 차이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겠습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겠죠. 잘 들어라. 민감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좋아, 플러스가 좋아, 내나 같아. 같죠? 왜? 이거는 뭐 해야 돼? 절대값이어야 되거든. 즉
그 저항이라는 것은 뭐다? 전류가 생겼냐 안 생기잖아.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민감도는 이제 되었습니다. 진동의 넓음을 랄랄랄랄라 다 했습니다. 이까지 되겠죠? 그래서 최초값하고 최후값하고 이거를 마이너스를 보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 씌우면은 저항값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저항값의 크기와 전류값의 크기는 서로 반비례하니까 또 알 수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렇게 해서 민감도를 계산한다. 그게 바로 뭐랍니까? 게이지 팩터라고 한다 이거죠. 오문단. 그렇다면 게이지 팩터가 높은 센서는 당연히 뭐다? 민감도가 높은 센서겠지. 반도체 산업과 같이 아니네. 오문단을 끊는 게 아니네. 이거는 1문단에 2, 3문단, 4, 5문단 요래 되죠. 됐습니까?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이거죠. 진동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를 설명하고 정답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들 3번은 그냥 미쳤습니다. 4번 이거하고는 다른 말이지. 그지? 요거는 4, 5문단 공정 분야의 전망 얘기하지도 않고 넘어갑시다. 그냥 시간 아깝습니다. 이런 거. 2번 있냐 없냐죠. 1번 뭡니까? 여러분들 답하면요.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이거였죠. 평가할 수 있는 성능 지표는 뭐였습니까? 민감도였지. 수정 결정이 변형되었을 때 전기장이 생성되는 원리는 뭐였습니까? 아까 분극이었죠. 그렇지, 분극이었고요. 한계는 언급한 적이 없죠. 초미세 공정에서 불량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있지만 마지막 문단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문단 여기 있죠. 미세 패턴 배열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이번에도 yes 유형이죠. 진동이 크면은 주파수는 낮아지죠. 아까 수업했습니다. 2차 앞전, 자, 재료를 기계적으로 먼저 변형한다는 얘기는 외력으로 힘을 가한다는 얘기죠. 이건 1차 얘기죠. 단위 힘당 생성된 전압으로 정의된 민감도는, 자, 본래 민감도라는 것은 앞전 물질의 크기에 따라 뭐하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감도를 쓰지 않고 이런 민감도를 쓴다 했죠. 따라서 정답 3번 맞는 말이죠. 수정 결정에 각각 인장힘과 압축힘이 가해져 생성되는 서로 와다 다르다 했고요. 역압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이 글은 뭐 하지? 역압전 효과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요. 이용 어떻게 했는지 없었고요. 그 다음 이것보다 유리하다가 아니고 이 글에서는 압전 효과를 이용할 때는 정압전 효과 그것에 대한 센서를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억은 거미, 모방, 진동, 센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절한 것, yes 유형이에요. 기계적 변형이 미쳤죠.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신경세포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신경세포가 느끼는 거죠, 지가. 아, 이거는 거미가 느끼는 거예요. 앞전 물질을 이용한 센서에 비해서 쉽죠. 전압을 가해서 전류량을 측정하면 이거 뭐고 이미? 이건 외부에서 힘을 주는 거잖아요. 센서 물질이 늘어난 정도에 비해 게이지 팩터, 아까 이거 뭡니까? 늘어난 정도, 여기 어디, 이게 무슨 값? 이게 분모값 아닙니까? 저항값의 변화가 무슨 값? 분자값이죠. 맞는 말이죠.
맞지? 수식만 이해하면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PVDF라는 고분자는 알파상과 베타상이 있다는데 알파상은 변형이 되더라도 뭐가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이게 없고요. 요 놈은 없고 요 놈은 있다 이거죠. 보았더니 알파상은 보았더니 한쪽으로 안 쏠려 있죠. 그런데 베타상은 보았더니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네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전기장은 이렇게 형성되겠네. 그자? 자, 그 다음 갑니다. 나아갈. 오호. 코골이. 코를 고느냐 안 고느냐. 코골이 하면은 베개 진동이 있겠죠. 소리가 있으니까. 그자? 소리 분명히 이거 진동 생깁니다.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는 이거네, 그자? PVDF라는 고분자 물질이 진동에 의해 변형될 때 전압이 생기는 효과를 이용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봐봐. 진동에 의해 변형될 때 전압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되죠? 요 사이에. 변형이 된다 해서 뭐가 생기게 됩니까? 분극이 돼야 되죠. 맞지? 그렇다면은 PVF 생기는 효과를 이용하려면은 베타상을 해야 되겠죠? 이는 사용자가 코를 골 때 발생하는 소리에 의해 머리에 전달되는 진동을 검출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베개에 되는 진동이 아니고 머리에 전달되는 진동을 이용한다네요. 그림은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의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랍니다. 했더니 그림 자료가 나왔지? 항상 뭐 봐라 했노? 그림자로 나오면은 X축과 Y축을 꼭 보세요. 이게 아마 자기 잠자는 시간이었겠지. 잠자는 시간 동안에 얘는 코를 4번 했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더러워서. 자, 했더니 전압 높게 잡혔네요. 제일 높게 잡힌 게 지금 A가 Y축이 제일 크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에 입력하는 진동에 비례하여 전압이 생성되었네요. 그렇다면 진동 제일 큰 게 뭐죠? 제일 앞에 있는 거 이거네요. 그죠? 뭐다? 전압의 뭐랍니까? 절대값이랍니다. 그렇다면 전압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알 수가 없죠. 맞죠? 그리고 전압 자체가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말 알겠나? 자, 그 다음 갑시다. 선지 1번.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는 머리에 전달된 원한이다. 이거 아니죠? 이상한 색깔로 했네 방금. 여갑전 아닙니다. 코골이 베개 진동 센서 자, 이거죠? 맞지? 그러니까 뭐가 많아야 됩니까? 분극이 많이 생겨야 되죠. 그 다음 답시다. 코골이 상황과 동시에 외부의 더 큰 진동이 센서에 전해집니다. 그죠? 이거는 코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진동을 보는 거죠. 진동을 느끼는 건데 외부 더 큰 진동 이건 미쳤네요. 그죠? 분명히. 자, 그래서 이제 4번 갑시다. A는 B에 비해 변형 정도가 더 작았기 때문에 봉우리가 낮았다. 4번 답이죠. 5번은 자, 일단 B에 비해 A에 해당하는 뭐가 작답니까? 전압이 작다라고 했죠.
작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싶네요. 전압이 낮죠. 그지? 전압이 크다 작다가 아니고 지금 뭐 했기 때문에 이미 절대값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 다음에 민감도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죠? 센서를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비교하기 위한 거죠. 근데 이건 지금 같은 센서 아닙니까? 그치? 같은 센서를 가지고 A가 좋다, B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미친 행위고, 이 뒤쪽은 보니까 그냥 허허 웃고요. 그 다음 요것도 좀 찝찝하긴 합니다. 전압이 작다는 표현이 과연 맞을까? 그지? 왜? 음극과 양극의 절대값이니까, 그죠? 어쨌건 뒤쪽 미친 말입니다. 그 다음 6번 갑니다. 어휘 문제죠.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사실 실제 뭐 하면서 지문 읽으면서 밑줄들 나오면 왜 나왔을까 생각하고 사실 보는 게 좋죠. 자, A는 불량을 막다 할 때 불량을 막다, 음을 막다. 2번은 그림을 보다, 그림을 보면. 3번은 효과를 나타내다. 4번은 틈이 벌어지다. 5번은 자, 전류가 흐르는 양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전혀 가스가 흐르는, 그죠? 정답 5번 되겠네요.